불과 2년 전 미국의 유명한 간지인 포린 폴리시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한국이 차세대 무기 수출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을 깨버리고 한국은 2020년 초를 기점으로 무기 수출 점유율 세계 10위권을 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면 그중 꼭 포함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국부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군복과 총기류를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일본군의 군복의 승마용 장화, 군도, 일본의 권총과 망토까지 착용했습니다. 이를 본 미군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보던 일본군의 유령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우리 국군은 미군이 노획한 독일군의 군복도 입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국군에게 군복이 지급되었는데 이것도 광목천의 검정물을 들여 만들어 겉보기에는 죄수복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이 무기 수출 점유율 세계 10위권을 달성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방위산업에 뛰어든 게 늦은 한국은 1950년 방산 수출액 0원으로 시작해 2018년 실제 이뤄진 거래만 1조 9,991억 원으로 기하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방위산업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총의 탄약을 생산해내 필리핀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대한민국은 기하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첨단 무기들을 생산해내고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병 전투장갑차 K200을 말레이시아에 111대를 판매하면서 어두웠던 국내 방위산업계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후 K200을 개발한 한화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10년간 공들인 K9 자주포를 1998년에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K9 자주포는 52구 경장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 40km, 발사속도 분당 6에서 8발, 탄약 적재량 48발을 기록하며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은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9은 2001년 처음으로 터키와 기술 이전을 통한 K9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명품 자주포로 인정받은 K9은 최근 2020년에 호주 정부로부터 호주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 10년 만에 달성한 엄청난 업적으로 수출 예상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후엔 개발 완료와 동시에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평가받던 K2 흑표를 개발해냈습니다. K2 흑표는 양산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터키 전차 개발 사업에서 독일의 전차를 제치고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육지에서의 국내 방위산업 부분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방위산업 수출 선진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한국 국방 기술력도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를 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힘을 합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본 훈련기인 KT-1이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로 수출을 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FA-50 국산 경공격기 12대를 필리핀으로 총 4억 2천만 달러에 계약을 하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인니와의 협약을 통해 KF-X를 개발하고 오는 4월이면 KF-X의 실체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든 한국이 만들어낸 전투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해상 전투를 이룬 이순신 장군님의 피를 이어받은 나라답게 바다의 군사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다의 암살자로 불리는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해 2011년과 2019년에 1,400톤급 잠수함 총 6척 수출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습니다. 수출된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으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 건조 기술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사실 199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늦게 출발한 국가답지 않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매년 7%씩 증가할 계획을 세우고 방위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에 달하며 이 중 850억 달러인 약 100조 원은 무기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1970년부터 시작한 자주 국방 사업은 이제는 한국의 중요 무역 수출 분야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출 규모보다 수입 규모가 더 크지만 이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전략 무기들이 양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양산화되고 국산 유도 로켓이 개발 완료되고 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K9이 개발 완료됐을 때보다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군복을 입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눈부신 한국을 만든 주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